안녕하세요. 도서 마케터이자 편집자 김민입니다. 배사 바뀌었네. 예쁘다. 신안 요즘 늘었다면서 축하한다. 배사? 신안? 무슨 의미일까요? 배사, 프로필의 배경화면 사진을 뜻하고요. 신환, 신규 환자를 의미합니다. 직업마다 특정한 언어 습관이 있고 개인마다 언어와 습관이 있습니다. 고객도 고객의 언어 습관이 있고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말귀, 말을 알아듣는 귀, 말귀입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와, 저 쇼호스트 진짜 말 잘한다 감탄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쇼호스트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무조건 최우선일까요? 우리가 고객들을 만날 땐 일방적으로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과 또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어떻게 고객의 언어를 습득하고 활용했는지를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고객의 언어입니다. 북카라반에서 출판했고 저자는 이진국입니다. 이진국은 현대종합상사에 입사해 상사면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도파크에서 전략기술, 인후기술에서 IT 솔루션 세일즈 운영, 마켓스타 코리아 한국 지사장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업계 경험을 가진 비즈니스와 세일즈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현대카드그룹과 코오롱그룹사,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스타트업, 고양시 창업기업 등 기업과 학교의 자문과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재 고객이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데요? 그럼 이 고객은 이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알지 못하겠다고요? 분명히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그럼 상황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적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건이라도 실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팀장님에게 가서 고객이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살지 안 살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든다는 것은 사고 싶다는 것 아니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객은 잠재 고객이지 고객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기까지는 고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 고객은 반드시 이 상품을 살 거야.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 섞인 판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모호한 대답을 들을 경우 내가 원하는 식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편집해서 내 뇌에 남겨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귀가 듣고 싶은 말을 제거하고 고객이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청의 마음 자세를 가졌다면 이제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바로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모두 확인하라는 겁니다. 한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객을 만나기 전 모든 구멍을 관리합니다. 즉, 고객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모든 곳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에는 눈곱은 꼈는지, 혹시 귀에 귓밥은 흘러있는지 않은지, 이에 이물질이 끼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이물질이 껴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집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주 앉아 있는 세일즈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자세들은 마음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눈을 통해, 목소리 톤을 통해, 앉은 자세를 통해 마음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객을 만나기 전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고객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진정성 있게 당당한 자세로 나가자는 겁니다. 고객을 마주할 때 겪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인데요. 침묵은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암묵적인 긍정, 동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침묵일 경우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이 긴 침묵의 기준은 좀 모호한데요. 참여한 사람이 느끼기에 어색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넘어갈 경우를 긴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일즈맨이 조심스럽게 고객에게 물어야 합니다. 생각이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고객은 답할 겁니다. 옛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세일즈맨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고객의 침묵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고객의 침묵을 기다려주고 진정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객을 탓하지 않고 내가 했을 수도 있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개선은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한 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고객과의 관계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속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신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가위 좀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첫째, 네, 가위 여기요 라고 빨리 건넵니다. 둘째, 가위가 필요하신가 보네요. 어디 먹는데 불편하세요? 라며 직접 잘라드립니다. 일본 요식업계 전설로 불리는 장사의 신 우노 다카시가 독립한 직원의 가게에 가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가게 메뉴는 삶은 족발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그걸 주문했는데 먹기가 힘들었던지 가위 좀 주실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독립한 직원, 즉 그 가게의 사장은 그냥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게를 건넸습니다. 우노 다카시는 그 직원에게 말합니다. 그건 고객에게 친절을 베푼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먹기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여기서 잘라드릴게요 라고 하며 잘라서 내주어야 한다. 가위를 빌려주기만 한다면 그 가게 족발은 먹기가 너무 불편했어 로 끝나버리지만 잘라서 내주면 여기 참 친절한 가게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손님이 어떤 이유로 가위가 필요할까? 혹시 먹기 필요한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손님이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메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바짝 긴장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고객의 언어에는 같은 말임에도 우리가 읽어야 할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알아주길 바라는 고객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언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내 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경청과 고객의 시선이 내 마음까지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여 고객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진정성 있고 당당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여러 키워드와 에피소드가 가득한 책입니다. 고객,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고객의 언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언어, 이 책을 추천합니다.